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거의 엔비디아의 날이네요. 네,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를 냈죠.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더 이렇게, 좀 각광받게 하지 않았나. 오늘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가 25.8%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요. 어, 일단은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이제 성과를 냈죠. 여기 보시면 0.93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레베뉴가 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특히 데이터 센터는 뭐 크게 성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그 전에 이제 엄청 올랐던,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특히 데이터 센터 4.2 빌리언, 여기보다 훨씬 좋죠. 3.8보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죠. 레베뉴가 그래서 6.5 예상했는데, 6.5 빌리언 예상했는데 7.2 빌리언을 내면서 확실히 탑 라인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텀 라인 쪽, 그 EPS 쪽은 크게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기대치보다 많이 좋다는 거, 일단 뭐 기대치보다 좋다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탑 라인 그로스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제 이익을 많이 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산업 자체의 새로운 드라이브가 돼서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115%를 지금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주가가 맞냐, 이런 이제 애널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영웅 가치 과연 오른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애널들이 과연 이렇게 110%나 오른 주가가 맞는 적정한 거냐,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이런 거죠. AI 관련된 수요의 가속을 얘기했었죠. 옌센 효행이라는 CEO가 이제 AI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엄청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적을 진짜 뭐 딱 보니까 실적이 그걸 받쳐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회사들이 어떤 이제 이렇게 뭐 뭐랄까요, 장밋빛 전망을 우리가 막 내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품이 되면 이제 바로 꺼져 버리는 거죠. 확 꺼지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장밋빛 전망을 냈는데 그걸 받쳐준 거야, 실적이. 근데 실적의 역할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우리가 기대했던 그 회사의 성장이 정말 프로그레스가 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주면서 오늘 25%, 26%가 오른, 거의 상한가, 우리나라로 치면 상한가 오른 그런 상황이 가장 그 아이디얼한 어떤 어떻게 보면 IR이 아닐까. 실적으로 받쳐주는, 우리 스토리를 받쳐주는, 스토리도 없는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받쳐준 실적이 나왔다. 이게 오늘의 어떤 그런 레슨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역시 이제 부채 한도죠.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게 무너졌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그 회사는 이만큼 실적을 낼 거다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안 좋았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디폴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당연히 되겠지 하면서도 이것만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것만 관심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금리도 이제 절대 이제 다들 안 올, 6월 달은 적어도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기대를 완전 어그러뜨리면 이제 그때는 그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과거에도 이런 협상 안 된 적이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네요. 21년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비슷하네요.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래서 의회하고 안 돼서 장기 협상을 했고 그래서 스탠더드 포어스 S&P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채권 투자가들은 거의 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이제 2개월 만에 다시 타결이 됐다. 그래서 지연될 경우 잠재된 이용과 결과를 드러난 사례였다. GPT가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업수당이 이제 24만 5천 건으로 저번 달보다는 저번 주보다는 좀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이제 좋게 나왔어요. 22만 9천 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2만 9천 건이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은 주가에는 아주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지금 이게 이런 걸 이제 리세션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다들 이거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계속 이제 가이던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작년에 비해서 48% 이어런이어로 그로스를 냈는데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잘하고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을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6억 4,900인데 6억 2,500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무슨 문제니 그동안 하여튼 이 회사가 잘 나가니까 많이 샀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버블 비슷한 게 생겼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팔고 싶은 거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조금 너무 높아. 그럴 때 이렇게 빰 때려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래 봐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회사의 주가는 요런 어떤 메커니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요런 것들 내가 그냥 나도 우리 회사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실적 좋게 냈는데 왜 그러지? 그런 이제 걱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들 그런 걱정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어떤 일들이 비하인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이것도 소매 쪽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0%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매출이 이제 이런 데는 과거에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자릿수 이하라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한 자릿수를 꺾인다. 잘 나가다가 덜 잘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도 주가는 이렇게 확 빠져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한 이런 이제 느낌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는 안 좋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한국 그 주식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그러다가 요새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AI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이게 훈풍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